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개인 투자 ETF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아쉬워요. 주식 하시는 ETF 하시는 분들은 정말 놀랍게도 테마를 너무 잘 찾아가시는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후행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에서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밀렸을 때 저점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4% 충분히 매력적이고, 만약에 더 밀리면 더 사드리세요. 매도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면에 한국 금리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 보통 ETF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한국의,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지금 2월 중순인데 최근까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특히 ETF 중심으로 해서 현재 매매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떤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도 한번 같이 한번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자입니다. 2월 18일자 이게 신문 기사인데, 뭐 제목이 이렇게 헤드라인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미국은 숏 매도하고 한국 국채를 사들인다. 트럼프 시대의 채권 개미의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 제목이 이미 나오죠. 미국 국채를 팔고 한국 국채를 주로 사들인다는 게 트럼프 시대 채권 개미의 투자 전략이 있는지, 과연 이 전략 여러분 동의하세요?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제 생각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무튼 큰 그림에서는 제가 기존에 금년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던 방향과 약간은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좀 비교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금년에 가장 많이 매도한 ETF 10개입니다. 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첫 번째가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예나 노출 ETF고, 두 번째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고, 세 번째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뭐 10개쯤 나오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매도 규모인데요. 순매도 규모입니다. 결론은 그 직관 얘기를 하면은 미국 장기채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 지금 금리 뜨면서 물렸던 분들이 로스컷 했다는 걸로 좀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은 연초에 채권 개미가 미국 장기채 차익 실현, 사실 차익 실현 아니죠. 물론 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차익 실현이 아니라 로스컷입니다. 금리가 떠서 깨져서 희망 없네라고 해서 매도를 한 거고, 또 반면에 한국 국채, 제가 작년 한 2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금리가 낮은 한국 국채가 미국 채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달까? 근데 계속 오르니까 조금 뒤늦게 이제 한국 국채를 추가 매수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의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예금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고쿠폰 채권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후순위채. 금리 한 4%, 5% 나오거든요. 정답일 수는 없지만은 제 견해로는 이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고민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어떻겠나 좀 싶습니다. 한번 좀 더 보죠. 제가 이거 한국과 미국 국채 그래프를 같이 제가 그렸습니다. 보면은 여기 빨간 색깔이 미국의 지난 1년 동안의 금리 추이입니다. 보시면 미국 금리를 보시면은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반면 한국 금리 파란색입니다. 요건 스케일은 왼편을 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금리가 약간은 움직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그냥 고점을 계속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저점 더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구도이죠.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다시 한번 볼게요. 펜 한번 그려볼게요. 한국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이고, 반면 어떻죠? 미국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국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갔냐면은 어떻게 되죠? 최근에 여기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에서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위로 가면 채권 가격이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가격이 밀렸을 때 저점 매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점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 때문에 금리 5% 넘어가면 더 깨질 텐데 이런 우려감이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 특히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4% 후반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저점 매수 기간이라고 저는 보는데 상당수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한국금리 한번 볼까요? 한국금리는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가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은 약간 위에 쪽으로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금리는 어디로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ETF 하시는 분들은 정말 놀랍게도 테마를 너무 잘 찾아가시는데 이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약간 전반적으로 대중들이 후행한다? 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오히려 조금은 선제적으로 좀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후행해서 투자한다는 좀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과 좀 달리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달리 채권은 매크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최근에 이 그림, 그러니까 미국 숏, 한국 롱 하는 개인 투자 전략이 만약에 맞다면 조금은 이런 방향성을 좀 수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한국 개인 투자자들인 미국 팔고, 미국 국채 금리 많이 떠서 팔고, 금리 많이 떨어진 한국 국채 경제 더 나빠진다니까 좀 더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한번 제 생각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걸 한번 대입해서 한번 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지난 2년간 계속 말씀드렸어요. 비록 한국 금리가 낮지만은, 미국 금리가 높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한국이 하방 쪽이 더 강할 거기 때문에, 비록 금리 낮지만 한국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매력적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유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드리는 거는 단타 플레이 관점이 아니라 적어도 한 1년 이상 호흡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한국에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한국 좋다는데 왜 단기적으로 이래? 그죠? 만약 추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좀 많이 올라갈 여지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국채 좋다는 거 여전히 유효지만은 호흡을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십시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제가 이전에는 한국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매력적으로 했지만은 그럼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4% 중반이면 충분히 매력적이고 만약에 더 밀리면 더 사드리세요. 매도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5%, 6%, 7% 갈 두려움 있는 분은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될 거 생각합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5% 넘어간다고 하더라 그 세월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바로 깨집니다. 주식 깨지면은 안전자산 소멸세 벌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일반 투자자들이 미국의 장기채를 다 이렇게 막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요, 반대로 금리가 밀릴 때마다 금리가 밀린다는 게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채권 가격이 더 밀릴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분할로 저점 매수를 해 두십시오. 호흡을 좀 길게. 최근에 연초부터 쏟아놓는 은행의 후순위채의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타고 있대요. 그러면서 표면금리가 4% 후반에서 5%대로 높대요. 일단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저는 투자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요 직전 동영상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신종자본증권인데 이게 그겁니다.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입니다. 후순위채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금융기관이 망하면은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요 직전 신종자본증권 동영상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최근에 금리가 예금금리도 3%가 떨어지고 국채금 3%가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왕이면 뭐 언뜻 봐서는 현재 금융기관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해서 근데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는 아시되 제대로 알고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라면 저는 안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특히나 이런 채권들은 특히나 한국 경제가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후순위채는 경제가 둔화될 때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채권을 투자하면은 문제 만에 하나라도 1%라도 터지면은 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을 그러니까 제대로 돈 돌려받을 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항상 괜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겪으셨잖아요. 좀 연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누가 리만 사태가 리만이 부도가 날 건지 알았고 누가 레오를 안 돼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거 지방공사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금리가 높으면요. 그 뒤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국채 금리보다 높다? 그럼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리스크도 우리가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될 시점이 있고 리스크를 피해야 될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리스크 테이킹해야 될 시점은 충분히 나빠졌고 앞으로 나아질 걸 생각하면 리스크 테이킹하면 좋은 수익이 나오죠. 반면에 경제가 계속 둔화된 시점이에요. 이럴 때 리스크 테이킹 하시면 안 돼요. 리스크를 덜어내셔야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후순위채 매수하는 거를 지양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오늘 기사를 갖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채권 ETF나 개별 채권 하시는 분들의 방향성은 한국 국채 투자하는 거 좋아. 그러나 너무 단기에 답 내려고 투자하시면 또 약간 아이 뭐야 이렇게 할 거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긴 호흡에서 한국 국채 가라. 두 번째 미국 금리 많이 밀려 채권가에 밀렸을 텐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니어 5%면 충분히 매력적인 금리니까 물론 좀 호흡이 있어야 되지만은 오히려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봐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세 번째 금융기관들 후순위채 4, 5% 지금 국채금리 3%도 안 되는데 4, 5%면 얼마나 땡큐냐.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 망하겠어? 맞아요. 근데 경제가 나빠져서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은 이게 일반 채권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가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될 게 아니라 리스크를 덜어낼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후순위채나 신종인수분 채권 투자하는 건 저는 자제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 개인 관점에서 채권 ETF나 개별 채권에 대해서 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면 좋겠는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